네, 화제의 뉴스 키워드를 살펴보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지혜 기자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문준용 지원금 논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준용 씨가 최근 청주 시립미술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놓고 어제 오늘 SNS가 뜨겁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액수는 1,500만 원이고요. 사정은 이렇습니다. 청주 시립미술관이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전시에 문준용 씨를 미디어 아트 초청 작가로 선정했습니다. 미술관 측은 문 씨 말고도 7명의 작가를 초청했는데요. 작가 1인당 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문 씨에게는 장비 대여비와 프로그램 연출비 명목으로 책정된 경비 최고가인 1,500만 원을 지급했고요. 그래서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돌아가신 작고 작가부터 시작해서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거기 있어요, 대상에. 과연 거기에 낀만한 선수냐 이거예요. 네. 저 입장에 대해서 문 씨가 입장을 또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두 차례 입장을 밝혔는데요. SNS 게시물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먼저 어젯밤 글입니다. 지원금 논란을 다룬 언론 기사 목록을 캡처한 사진이 있고요. 전시 한 번 할 때마다 날파리가 꼬인다며 언론의 유감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오늘 새벽 올라온 글의 톤은 좀 달라졌습니다. 지원금에 불쾌한 분이 많은 것을 이해한다. 좋은 작품으로 그에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논란이 이제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서울시에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을 신청해 1,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올 6월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에 응모해서 국가지원금 6,900만 원 수령 대상자로 선정되며 논란이 됐는데요. 사실 문 씨가 한 명의 예술인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아들인 것도 사실이니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는 게 업계 분위기입니다. 또 미술관은 국공립으로 세금이 나가는 만큼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북한까지 소문난 DP. 네. 요즘 화제의 드라마 얘기하는 거죠? 네, 북한에 맞습니다. DP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에요. 화제의 드라마 그 DP 맞습니다. DP는 군내 가혹 행위와 탈영병을 쫓는 군인들을 다뤘는데 최근 여야 대선 주자도 언급할 만큼 인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 매체에서도 DP 기사가 나와 한번 살펴봤습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는 지옥 같은 남조선 군사리의 실상을 깡그리 파헤쳤다는 감상평을 내놨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나 예능, 가요 등 모두 이런 프로그램은 엄격히 규제해왔는데요. 코 곤다고 물고문하거나 집단 구타 등 드라마 속 구체적인 장면을 묘사하며 소개하는 건 전형적인 체제 선전이라는 지적입니다. 남이 아픈 데는 또 자기들 유리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블랙박스의 위력입니다. 블랙박스가 아주 큰 일을 해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요즘 뉴스 보면 공익신고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네. 오늘 경찰청에서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건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00만 건이 넘었고 올 7월 기준에는 162만여 건인데요. 이런 추세면 연말엔 300만 건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공익신고 건수하고 블랙박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공익신고의 1등 공신, 바로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이기 때문입니다. 예. 특히 2016년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이 도입된 뒤에 신고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있지만 요즘은 화풀이성 신고도 늘고 있다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블랙박스가 좋긴 한데 또 명이 있고 또 암도 있다 이런 얘기 같고. 네, 자, 다음 키워드는 뭐예요? 자라니의 습격입니다. 합성어죠. 네, 맞습니다. 뭐예요? 자전거와 고라니를 합친 말입니다. 자전거 고라니. 네, 마치 고라니처럼 차 앞으로 튀어나와서 사고의 원인이 되는 일부 자전거족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네. 얼마나 아찔하고 위험한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실까요? 한적하게 달리는 차 앞으로 갑자기 우회로에서 어휴, 네. 자전거 한 대가 끼어듭니다. 그러네. 운전자가 놀라 정차 한 틈을 타서 다른 자전거도 따라 붙습니다. 예. 아니 저렇게 튀어나오면 운전자가 대처하기가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자전거 사고로 200여 명이 숨지고 1만 명 가량이 다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전거와 자동차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네, 민폐 스몬비입니다. 스몬비. 네. 저것도 합성어 같은데 뭔 뜻입니까, 저거? 네, 계속 어려운 질문을 내는 것 같은데요. 스몬비,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입니다. 네, 길을 걸어 다닐 때도 스마트폰만 보며 다니는 사람들을 뜻하는 건데요. 예. 사실 저도 스몬비족입니다. 그래요? 시민들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냥 핸드폰을 계속 하다가 차랑 부딪힐 뻔한 적이 있다던가 아니면 전봇대에 박은 적도 가끔 있고 생각보다 그런 적은 많긴 많은 것 같아요. 운전하다 보면은 가끔 사람들이 좁은 도로에서는 핸드폰을 보고 그냥 오시더라고요. 앞에 분은 전봇대에 부딪혀본 경우도 있다 그러는. 네. 저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실제로 스몬비가 주위 사람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사실이 확인된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요? 네,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보행자를 각각 27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 10m 직선 통로를 이렇게 지나게 했습니다. 한쪽에 선두 3명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도록 했는데 다른 보행자도 영향을 받아 이동 속도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연구는 사람들을 웃게 만들거나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하는 데 주는 이그노벨상을 받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랬군요. 오지혜 기자 스몬비족이라고 그랬죠? 네. 오늘부터는 하지 마십시오. 네, 조심하겠습니다. 자, 픽뉴스 오지혜 기자였습니다.